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무언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동하기 마련입니다. 문학과 친해지고 싶다면 시인, 소설가, 서점 직원, 혹은 문학을 좋아하는 친구도 좋고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 그런 분들과 가깝게 지내면 문학의 맛을 조금은 배우게 될 겁니다. 매주 토요일 30분 동안 행복한 문학, 이 시간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나 시인이 될 것 같아, 수필가도 될 것 같아, 아마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시는 쓰지 못하더라도, 수필은 쓰지 못하더라도 문학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행복한 문학,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문학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아름다운 눈으로, 혹은 냉철한 눈으로, 혹은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벌써 5월도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꽃들이 만발하고 여기저기 꽃향기도 나고요. 이럴 때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 달이 5월이기도 하고요. 5월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5월에는 한국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여러 날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가족들과 친지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만국기가 휘날리는 운동장에서 어머니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던 5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보리밭 긴 일양 너머에 일렁이던 수수꽃다리 꽃향기, 또 개구리들의 합창, 모든 자연들이 일어나서 출렁이고 꽃 피우고 노래하는 그런 5월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행복 충만한 5월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문학으로 삶을 들여다보고 문학으로 정서를 공감하는 1660 AM 문학 프로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시작하겠습니다. 5월은 많은 일이 있는 달입니다. 부모님, 가족, 친지 등이 많이 생각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시 한 편, 수필 한 편 이렇게 소개해볼까 합니다. 한국 수필 문학의 대부이기도 한데요. 금화 피천득 수필가, 그분의 2년이라는 수필 한 편과 5월이라는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년을 읽어드리겠는데요. 이 작품은 시에 비교될 만큼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한국 수필문학의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킨 작품이기도 합니다. 낭독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춘천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말았다. 나는 성심여자대학에 가보고 싶었다. 그 학교에 어느 가을 학기 매주 한 번씩 출강할 일이 있었다. 힘드는 출강을 한 학기 하게 된 것은 주 수녀님과 김 수녀님이 내 집에 오신 것에 대한 예의도 있었지만 나에게는 사연이 있었다. 수십 년 전 내가
17 되던 봄, 나는 처음 도쿄에 간 일이 있다. 어떤 분의 소개로 사회교육과 M 선생 댁에 유숙을 하게 되었다. 시바쿠에 있는 그 집에는 주인 내외와 어린 딸 세 식구가 살고 있었다. 하녀도 서생도 없었다. 눈이 예쁘고 웃는 얼굴을 한 아사코는 처음부터 나를 오빠같이 따랐다. 아침에 낳았다고 아사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하였다. 그 집들에는 큰 나무들이 있었고 1년초 꽃도 많았다. 내가 간 이튿날 아침, 아사코는 스윗피, 콩과에 속하는 1년초 나비 모양의 꽃을 따다가 화병에 담아 내가 쓰게 된 책상 위에 놓아 주었다. 스위트피는 아사코같이 어리고 귀여운 꽃이라고 생각하였다. 성심여학원 소학교 1학년인 아사코는 어느 토요일 오후 나와 같이 저희 학교에까지 산보를 갔었다. 유치원부터 학부까지 있는 가톨릭 교육기관으로 유명한 이 여학원은 시내에 있으면서 큰 목장까지 가지고 있었다. 아사코는 자기 신장을 열고 교실에서 신는 하얀 운동화를 보여주었다. 내가 도쿄를 떠나던 날 아침, 아사코는 내 목을 안고 내 뺨에 입을 맞추고 제가 쓰던 작은 손수건과 제가 끼던 작은 반지를 이별의 선물로 주었다. 그 후 10년이 지나고 3, 4년이 더 지났다. 그동안 나는 국민학교 1학년 같은 예쁜 여자아이를 보면 아사코 생각을 하였다. 내가 두 번째 도쿄에 갔던 것은 4월이었다. 도쿄역 가까운데 여관을 정하고 즉시 M 선생 댁을 찾아갔다. 아사코는 어느덧 청순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영양 남의 집 딸에 대한 높임말 영애라고도 함이 되어 있었다. 그 집 마당에 피어있는 목련꽃과도 같이. 그때 그는 성심여학원 영문과 3학년이었다. 나는 좀 서먹서먹하였으나 아사코는 나와의 재회를 기뻐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끔 내 말을 해서 나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나 보다. 그날도 토요일이었다. 저녁 먹기 전에 산보를 나갔다. 그리고 계획하지 않은 발걸음은 성심여학원 쪽으로 옮겨져 갔다. 캠퍼스를 두루 거닐다가 돌아올 무렵 나는 아사코 신장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무슨 말인가 하고 나를 쳐다보다가 교실에는 구두를 벗지 않고 그냥 들어간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갑자기 뛰어가서 그날 잊어버리고 교실에 두고 온 우산을 가지고 왔다. 지금도 나는 여자 우산을 볼 때면 연두색이 고왔던 그 우산을 연상한다. 세부루 우산이라는 영화를 내가 그렇게 좋아한 것도 아사코의 우산 때문인가 한다. 아사코와 나는 밤늦게까지 문학 이야기를 하다가 가벼운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새로 출판된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세월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 같다. 그 후 또 1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또 한국전쟁이 있었다. 나는 어쩌다 아사코 생각을 하곤 했다.
결혼은 하였을 것이요. 전쟁통에 어찌 되지는 않았나. 남편이 전사하지는 않았나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하였다. 1954년 처음 미국 가던 길에 나는 도쿄에 들러 M선생 댁을 찾아갔다. 뜻밖의 그 동네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선생 내외부는 흥분된 얼굴로 나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독립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잘 됐다고 치하하였다. 아사코는 전쟁이 끝난 후 메가더 사령부에서 번역 일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만난 일본인 2세와 결혼을 하고 따로 나가서 산다는 것이었다. 아사코가 전쟁 미망인이 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 그러나 2세와 결혼하였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사코의 집으로 안내해 주었다. 뾰족 지붕에 뾰족 창문들이 있는 작은 집이었다. 20여 년 전 내가 아사코에게 준 동화책 겉장에 있는 집도 이런 집이었다. 아, 이쁜 집. 우리 이담에 이런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아사코의 어린 목소리가 지금도 들린다. 10년쯤 미리 전쟁이 나고 그만큼 일찍 한국이 독립되었더라면 아사코의 말대로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뾰족 지붕에 뾰족 창문들이 있는 집이 아니라도 이런 부질없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 집에 들어서자 마주친 것은 백합같이 시들어가는 아사코의 얼굴이었다. 세월이란 소설 이야기를 한 지 10년이 더 지났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싱싱하여야 할 젊은 나이다. 남편은 내가 상상한 것과 같이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그리고 진주군 장교라는 것을 뽐내는 것 같은 사나이였다. 아사코와 나는 절을 몇 번씩 하고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3번 만났다. 3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오는 주말에는 춘천에 갔다 오려 한다. 소양강 가을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 피천득의 인연, 이 수필은 많은 사람들에게 첫사랑의 상징과도 같은 수필입니다.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의 학창시절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피천득의 수필을 배우면서 또 읽으면서 자랐습니다. 그건 아직도 변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나눈 이 인연은 문학적 노스텔리지어가 느껴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기억을 연상하는 회상의 힘이 우리에게 팍 와닿는 그런 글이죠. 가슴 안에 정서적으로 남은 추억을 연상하는 일은 어떤 합리적인 설명이나 이해보다 탁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피천득의 수필은 우리 시대의 문학적 상상력의 원형이면서 깊은 정서적 향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글은 교과서에 나오는 글이기도 한데요.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많이 아는 수필이기도 하죠. 대표작이기도 합니다.
국어 교과서에 실린 이 인연을 읽고 공부한 사람은 한 번쯤은 아사코가 누굴까, 어떻게 생겼을까 한 번쯤 궁금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언젠가 아주 오래전 모 방송국에서 피천득 수필가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아사코를 찾아본다고 하였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제작진들이 미국 현지 취재를 추진했는데요. 피천득 수필가가 극구 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만 입수했는데 목련처럼 청순한 시절의 사진이었겠죠. 그러나 그때는 벌써 이미 아사코가 82세가 되었을 때고요. 숲에서 그랬죠. 세 번째는 아니 만나는 만 못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나지 않겠냐고,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더니요.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변함이 없지만 60년 만에 젊은 아사코의 사진을 보니까 반갑기 그지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피천득 수필가는 프로스트를 좋아했던 한국의 영문학계 1세대입니다. 그의 수필은 이 산문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 같은 수필이 많아요. 때묻지 않은 순수함, 또 생활에 얽힌 이야기를 바탕으로 서정성이 넘치는 글을 쓴 작가입니다. 담담하지만 큰 여운을 주는 글들이 많아요. 오늘 나눈 인연도 그런 수필 중에 하나고요. 이 담담하게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쓴 글이 여운으로 크게 남잖아요. 피천득 특유의 천진함, 또 소박한 생각, 그런 것들이 단정하고 깨끗한 미문으로 완성된 담백하고 욕심 없는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정서적인 신미에 빠지게 해줍니다. 자, 문학적 맛을 알게 해주는 거죠. 저는 이 수필에서 이 구절이요. 세 번째는 아사코를 아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살면서 많은 만남이 있잖아요. 만나보고 싶어서 만나면 실망하고 실망한 적이 많은데요. 애잔한 슬픔이 배인 그런 독백인데 하나 공감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만남에 대한 후회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에 대한 쓸쓸한 슬픔 때문이기도 하겠죠. 삶이 그런 게 아닐까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네 삶이 아닐까 합니다. 피천득 수필은 한마디로요, 맑고 투명합니다. 그 맑고 투명함이 자잘한 돌과 또 송사리가 이렇게 훤히 보이는 그 시냇가, 그런 모습을 수채화로 그려놓은 것처럼 맑고 욕심 없는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피천득은 자신의 이런 특성을 수필이라는 작품 속에 아주 정말 일복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필의 맛을 제대로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마 피천득 선생님은요, 서울대 영문과 교수를 오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수필가, 작가, 글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5월에 태어났고 5월에 세상을 뜨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산문 같기도 하고 시 같기도 한 그의 작품 5월 함께 또 들어보겠습니다. 5월 피천득.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비추이 가락지다. 5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5월은 모란의 달이다. 그러나 5월은 무엇보다도 실록의 달이다. 전나무의 바늘잎에도 연한 살결같이 보드랍다. 21살 나이였던 5월, 불현듯 밤차를 타고 피서지에 간 일이 있다. 해변가에 엎어져 있는 보트, 덧문이 닫혀있는 별장들. 그러나 10월같이 쓸쓸하지는 않았다. 가까이 보이는 섬들이 생생한 색이었다. 등묘, 애정, 통고.
얻었도다 애정의 고통을 신료 애정 통고 버렸도다 애정의 고통을. 젊어서 죽은 중국 시인의 이 글귀를 모래 위에 써놓고 나는 죽지 않고 돌아왔다.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5월 속에 있다. 연한 녹색은 나날이 번져가고 있다. 어느덧 짙어지고 말 것이다.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6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그리고 태양은 정열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밝고 맑고 순결한 5월은 지금 가고 있다. 오려면 피찬득스필가의 5월이라는 글을 읽고 싶어집니다. 전 천천히 읽으면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물결처럼 일어나는 시거든요. 피찬득스필가는 5월에 태어나고 5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월을 유독 사랑했던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5월이라는 시를 남겼는데요.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5월 속에 있다. 참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그런 시기죠. 5월은 계절의 여왕입니다. 또 실록의 계절이기도 하고요. 따스한 봄날을 지나서 무더운 여름을 기다리면서 이 꽃들이 정말 만발하고 주위에 푸른 잎들이 짙어가는 생동의 날들이기도 해요. 1년 중에 가장 밝고 맑고 화려하고 또 아름다운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5월이 지나면 한 해가 다 갔다라고 서둘러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5월을 많이들 찬미합니다. 연중 어느 달보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달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완연한 봄날이 되어야 하는 요즘 말입니다. 뉴욕의 5월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춥고 쌀쌀한 데다가 비바람이 잦아서 봄날 같지 않고요. 여러분들 모종에 놓은 야채와 꽃 죽을까봐 약간 마음이 쓰이는 것 아니시죠? 지난주에는 또 을씨년스러운 데다가 비까지 많이 내렸습니다. 올해 계절의 여왕 5월이 불과 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금세 한여름으로 넘어가면서 봄날의 싱그러움 조금 있으면 접혀질 것 같습니다. 참 문학이라는 것이요. 아름다운 미의 세계이기 때문에요. 일상의 사전적 의미 밖에 그 오묘한 깊이, 울림이 있습니다. 문학은 미의 세계입니다. 예술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심미적 안목으로 좀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품에 흐르는 감흥, 또 낭만, 풍미, 그래야 온전히 누릴 수 있거든요. 글 쓴 작가의 저류를 흐르는 고상함, 또 멋, 그윽한 내면의 향기, 흠뻑 젖으려면 그 심미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또 미적 감탄이 없는 사람이라면 시인이나 수필가의 문학적, 예술적, 심미적, 또 낭만적 그런 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한 작가의 글이나 자연의 꽃이나 물이나 산, 그리고 사람, 진정한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잖아요. 참 작은 울림에도 길고 깊은 여운이 일렁이는 글입니다.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또 그 5월이고요. 여러분의 5월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어느새 5월이 가고 나면 또 어떤 기억이 우리의 가슴에 남을까요? 그나저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 왜 이리도 팍팍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마음의 여백을 들여다보면서 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금화 피천득의 수필과 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연한 녹색의 잎들이 나날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5월의 밝고 맑은 순결함을 노래한 금화 피천득의 5월. 참 참신한 비유를 사용해서 우리들의 사색의 폭을 많이 넓혀줬고요. 감각적 표현이 뛰어나서 산뜻한 인상미를 풍기고 있잖아요. 다감하고 섬세하고 순수한 감정, 그런 것들이 애매한 것이 아니라 선명해서 서정성이 뛰어난 글이기도 합니다. 검은 고를 타고 노는 때묻지 않은 아이들의 마음을 닮아서 금아라는 호로 불렸던 피천득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우리를 동심의 눈으로 돌아가게 해주고요. 추억과 이 생활, 또 작은 것들을 따뜻하고 잔잔하게 그려내서 아주 작은 것들을 아끼게 해주고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해줍니다. 피천득 수필가는요, 1910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2007년에 생을 마감했고요. 상해 호강대학교에서 영어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 광복 전에는 경성 중앙산업대학원 교원으로 지냈고요. 시작과 영시 연구에 전념을 했습니다. 광복 후에는 서울대학교 영어 영문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1930년 신동아에서 시, 서정 소곡을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소곡, 가신님 등을 발표하면서 생활을 노래하는 순수 서정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다수의 수필을 발표하면서 호평을 받기도 했고요. 특히 일상에서 이 생활 감정을 섬세한 문체로 소박하고 아름답게 표현한 그의 산문은 서정적, 명상적, 한국 수필의 대명사로 지금껏 추앙받고 있습니다. 한국 수필 문학의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킨 작가이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오늘 하는 2년, 또 수필이라는 수필, 또 5월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1991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은관문화 훈장을 받았습니다. 한국 수필의 대가라고 하는 금화 피천득의 작품 2년 또 5월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문학 얘기하다 보면요, 참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 참 재밌어요. 시간이 꽉 차서 저는 여기서 또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 떠난 여기 노을진 산 너로 덕엔 아직도 그대 향기가 남아서 이렇게 서 있어. 나를 두고 가면 얼마나 멀리 가려고 그렇게 가고 싶어서 나를 졸랐나. 그대